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판사셨는데요. 판사 시절에 조두순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그 소송의 판결을 맡은 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판사가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국회에 와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방송은 왜 안 나오시고 인터뷰도 잘 안 하세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본업에 좀 더 충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국감은 어떠셨어요? 첫 국감은. 마치 제가 야당 의원인 것 같더라고요. 왜요? 공익 제보가 우리 의원실에 막 몰리는 거예요. 몰려요? 네. 그래서 거꾸로 막 우리 정부를 막 비판하고 네. 그 선봉에 서서 그랬어요. 네,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비판했어요? 비판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조두순 형기 만료로 12월 13일에 출소하는데, 그래서 좀 무슨 문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조두순 재범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13세 미만의 성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좋아서요. 그러세요? 네. 원래는 약물 치료를 함에 있어서 네. 동의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성폭행을 저지른 자한테는 네. 동의 없이 전문가나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은 성폭행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동의 없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조두순도 이 법안에 이렇게 포함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조두순 판결문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그리고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한테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있고, 제가 그때 조두순 피해 아동 재판을 할 때도 민사 재판에서 형사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그 사람은 제 느낌에, 제가 기록을 다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사람은 성충동을 발휘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화학적 약물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 두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지키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국가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화학적 거세. 그렇죠. 네. 네. 재판을 하다가 조두순도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검찰하고 이 피해 아동 가족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검찰이 이 조두순을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 과정을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했었죠. 네. 이해가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2661님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당에서 인권 침해라고 우려할 텐데 어쩌죠? 이렇게 질문이 옵니다. 네,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어요. 네. 보완 처분이라는 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급 입법 범위를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소급 입법, 그러면 이중 처벌 이런 거에도 적용이 안 되네요. 그렇죠. 화학적 거세는. 네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그렇고요. 또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발끈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짐승이죠. 그 짓밟은 그 네. 성폭행범에 대해서 그 정도 치료도 못하게 하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화학적 거세는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충동으로 인해서 성충동이 그 변태적인 성충동으로 인해서 네. 그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치료. 그건 조두순 씨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최정우님 질문입니다. 정치자 질문이에요. 제 질문 아닙니다. 근데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습니까? 약을 호르몬 먹습니까?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요? 예,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죠. 여성 호르몬을 줘서. 그래서 이제 그 성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잔인한 아무튼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네, 그래서 해외 경우를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이런 데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수진 의원님 13살 이하의 피해자를 만든 사람은 이거 네.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0361님이 성범죄 아동 성범죄. 이거 정말 분리수거해서 소각해야 됩니다. 인권이요? 아니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인권을 따지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를 아까 했는데요. 공수처 출범 하기는 합니까? 추천위 추천위를 꾸렸다,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이 안 되면 아마 국민적인 신뢰를 굉장히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급한 상태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법을 막 개정안을 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저쪽 당에서 이제 더 무기력해지니까 이번에 할 수 없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추천위원 2명이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인가요? 두 분.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만 그런가요? 두 분 다. 두 분 다 그래요? 네. 한 분은 좀 심하게, 한 분은 좀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어찌됐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까요? 이제 추천위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공수처로 갑니까? 다음 달까지 출범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7명 중에 6분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야당 추천 2분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또 삐걱거림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잘 돌파를 해야 되겠죠.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판사셨는데. 왜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거를 대면서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법에 맞지 않다고 하잖아요. 헌법 파괴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래요? 네. 판사로서 확실히 전혀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국민의 뜻. 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 그 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네, 헌법에 공수처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래요? 그럴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전에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좀 왜 판결이 안 나냐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네. 의원님한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조금씩 이렇게 잡혀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의 어떤 지성과 양심이 조금씩은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제대로 된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법개혁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기 이수진 의원님께서 사법개혁은 조금 궤도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좀 더디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요. 저는. 물론 많이 좀 더딘 면이 있죠. 원래 법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부 깨어있는 법관들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하고자 또 노력하는 또 많은 법관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서히 충분히 국민이 지지하는 정도로 개혁을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는다고 해야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비판을 해야 더 하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저기 그 자꾸 믿어줄 테니 열심히 해다오 자꾸 그래야 돼요.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좀- 왜냐하면 고생하는 수많은 법관들의 얼굴도 아른거리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시죠. 자, 이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맹활약 중이신데요. 이번 국감 때 자원외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사를 많이 안 써주더라고.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예. 지금 셀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셀프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네. 저기 예전에 그 자원외교 했던.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수사를 해달라고 네.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네. 검찰이 2년 넘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수사기관 연장 통보만 계속 한 거예요. 예. 산자부에. 네. 그 사실은 거기 최경환 씨 소환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그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사를 해주실 거냐? 국민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으로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그렇답니까?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원외교 주무부서였던 산업자원통상 산자부가 그때 자원외교 도장을 다 찍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네. 잘못된 결정을 다 했어. 근데 감사를 그다음에 그 또 뒤 후반 작업을 또 산자부에서 하라니까 자기네들이 셀프로 그렇죠? 네. 셀프로 아주 조금만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검사가 근데 조금 가지고도 그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물공사, 네. 가스공사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다 넣어서. 네, 석유공사는 이미 한번 해갖고 대법원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물공사하고 가스공사까지 해달라고 넣었더라고요. 네. 네. 자, 자원외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수진 의원이 잊지 않고 이 자원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 검사님이 잘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실명은 찾지 마세요. 실명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자,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위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자위하고. 자, 앞으로 어떤 일 하시겠다, 어디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과제가 있습니까? 여가위에서요? 여가위나 산자위. 산자위도 가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원자력 그 핵발전소 있잖아요. 예.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그 안전 문제, 네. 그거 제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거기 또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피감 기관들의 어떤 비리도 계속 살펴봐야 되고 예. 우리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이번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했어요. 네.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증거 수집을 하도록 했어요. 네. 옛날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대기업에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재판에도 맨날 졌어요. 소송에도 맨날 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 전문가가 가가지고 아예 보는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그거 보기가 있어요? 네,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기술 탈취 기업이 또 망하잖아요. 네. 피해 기업들이 네. 부도나고 막 그래요. 과징금 물게 해도 자기가 손해배상 받으려면 거의 10년이 걸려요. 그 그렇죠. 사이에 망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다 끊기잖아요. 네. 거래가. 네. 그래서 이번에 기금 마련을
그 피해 기업을 위한 기금 네. 그런 걸 만들어주려고 지금 또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님께서는 자원외교 끝까지 제대로 해주세요 얘기하고요. 6799님은 지성과 양심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는 이수진 의원님 이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령님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를 자체를 쓰지 말고 화학적 처치나 치료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나 지금 그 단어들 때문에 네. 화학적 치료 딱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목소리가 중독적이라는 댓글 많은데 이분 치명적인 의원님이십니다. 정치인. 자, 다음번에는 네. 둘이서 법원 네. 앞에 가서 사법 개혁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한테 쫓아가서 같이 가서 그래서 기술 탈취하는 대기업 혼내주고 기술 탈취하는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기업. 큰일 날 뻔했어요. 대기업에 일단 법원부터 가고 네네네.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